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우세한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글에 달린 여러 글들과 댓글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우세를 점치는 쪽, 일본의 우세를 점치는 쪽, 그리고 중도를 선택한 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린 중국 네티즌들의 글은 그 정보나 수치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올림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직접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우세를 점치는 쪽입니다. 양국의 지형을 봤을 때 관건은 해군인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보다 앞선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 한국은 전통적으로 해군보다는 육군에 그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나라야. 육군에 그 무게가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고 봐. 일본이 갖고 있는 사거리 65km의 함대한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인데 한국 육군은 어떻게 해서든 공군과 로켓포의 엄호하에 일본에 상륙하려고 할 것이고 일본은 상륙하려는 이 한국의 육군을 막아야 할 것인데 막으면 일본이 이긴다. 당연히 일본이 이기지. 3개월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제외하고 있을까? 동경만에 몇억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일본에 몇백 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양이야. 그런데 한국과 비교가 될까? 일본은 변기 안의 물도 깨끗해서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야. 나는 만약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의 장비가 더 우세하냐고 묻는다면 한국이라 답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전쟁을 벌인다면 일본이 이길 것이라 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양국의 전투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이탈리아와 같지만 일본은 독일과 비슷하니까. 독일이 이탈리아에게 패할 이유가 없지.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 전쟁은 재력과 제조업의 싸움인데 일본이 여기서는 확실히 한국보다 우세해. 한국의 전투력은 일본에 비하면 아기 수준이야. 아래 예시를 들어줄게. 양국 모두 핵이 없는 국가인데 일본의 핵 연구는 미국 다음가.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만약 이를 핵무기로 전환한다면 강력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어. 제조업 분야로 보면 일본은 헬기 항모나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모두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제조업도 전세계 선두권에 있으며 한국의 군함은 전부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며 공업 시스템도 일본에 밀린다고 봐. 자원상에 있어서 양국은 모두 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일본의 자원 채굴 수준이 한국보다 나아. 특히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침략한 적이 있던가? 따라서 만일 양국이 군사적 충돌이 있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일본에게 2달 안에 패하게 된다고 봐. 공군의 비행기 제조 능력을 보면 일본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한국의 주요 장비는 F-15인데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고 한국 스스로 만드는 50 시리즈 전투기들은 미국과 협력하여 만든 것이야. 그리고 대형 운송기도 생산 못해. 이에 반해 일본은 미국산 전투기를 제외하고 F-2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어. 거기다 F-35까지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으로 아직까지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으니 일본의 종합군사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연약한 오빠들이 전쟁을 한다고? 외모로 치면 일본이 강하지. 가볍게 이길 것 같아. 일본의 목에 걸려있는 평화헌법이라는 족쇄를 푸는 순간 한국을 물어뜯을 것으로 봐. 지금 보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구체적인 군사 비교 수치야. 일본은 육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을 이기지. 한국군의 무기는 예전 일본 자위대의 무기를 계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전쟁의 결과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당연히 일본이 이긴다고 본다. 한국은 전쟁이 터지면 예전처럼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기고 발언권조차도 없어질 듯해. 다음은 한국의 우세를 점치는 의견입니다. 한국 육군은 50만의 상시 전투 병력과 400만 이상의 예비역들이 있지. 거기다 한국의 징병제는 더 할 말도 없고 단기전에서 병력을 동원하는 능력은 한국이 중국이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듯해. 반면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15만 명이고 공무원 제도와 모병제를 택하고 있으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그 결과는 안 봐도 알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관건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해상자위대가 한국보다 강하다는 것 하나뿐이야. 하지만 일본의 해상 대잠수함전을 한국에 쓸 이유가 있을까? 두 번째, 한국과 일본의 거리를 생각하면 관건은 공군인데 둘 다 미군의 전투기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세 번째, 한국의 함대한 미사일은 일본의 90년대식보다 훨씬 더 무섭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 이긴다고 봐. 둘 다 미군의 동맹이지만 한국은 미군의 동맹 중 가장 무섭다고 할 수 있지. 한일 양국이 미군의 지원 없이 둘 다 싸운다면 앞으로 한국의 군사적인 우위는 10년 이상 갈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 동아시아 괴물들이 사는 방에서 버텨온 나라야. 유럽에 나도 전혀 밀리지 않는 군사 강국이고 일본 자위대는 그 주적이 소련과 중국이었지. 하지만 한국의 가상의 주적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 중국, 심지어 러시아도 그들의 주적에 들어가지. 한일의 수치만 비교하는 것은 부족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은 33만 정도의 병력을 월남에 파병했어. 당시 베트공은 한국군을 식민지를 개척하던 프랑스인보다 더 잔혹한 도살자라고 불렀지. 그리고 이라크에서 보여진 한국군의 수준도 주목할 만하지. 결국 한국군의 전투 우지는 일본을 압살할 것으로 봐. 나는 한국군의 실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기계화 사단과 전방에 배치된 3개의 장갑 여단은 무섭더라.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수도 기계화 사단은 정말 무섭지. 일본 육상자위대의 북해도에 있는 제7사단은 탱크 부대를 제외하곤 포병들은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둘이 비교가 될까? 지금 보는 것이 일본 자위대의 모집 광고야. 반면 한국은 징병제이고 그 징병의 강제력도 엄청 강하지. 한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월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경험이 많지. 특히 월남전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병한 나라고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았지. 특히 소말리아 같은 곳에서 인질작전이 펼쳐지면 가장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 한국 특수부대지.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참가한 전쟁이 뭐가 있을까?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이름을 없애지 않는 한 한국과 비교가 될 수 없지. 차라리 일본은 자위대를 해산하고 그 돈으로 미군을 사서 일본 전체를 보호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전투 우지로 보면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안 돼. 한국은 지금까지 줄곧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이고 시도 때도 없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전투 준비는 일본과는 비교가 될 수 없지. 일본의 한 네티즌이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 그냥 중국의 일개성이나 미국의 한 주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고. 저런 정신으로 한국과 전쟁을 한다고? 일본의 국방력은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을 대결하는 것을 위주로 삼고 있어. 예전 2차 대전 때 일본이 아니지.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태국이나 인도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봐. 사실 일본은 미국에게 잘려나간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지키기에 급급하고 공격력은 없다고 보면 돼. 반면 한국은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공격도 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나라지. 한국은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일본은 있나? 무기의 양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전투 인력이나 의지력으로 봐도 한국이 일본을 압살할 것으로 예상해. 과학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좀 우세하지만 대부분이 군용이 아닌 민간용이고 아무래도 롱다리 오빠가 오타쿠들을 물리칠 것 같아. 일본 공군 자위대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100시간이 안 돼. 반면 한국 공군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135시간에 이르지. 공군의 수량이나 비행대원들의 우수성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 그리고 패전국인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이 없는데 이는 공중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야. 한국 육군의 수가 54만 명이고 기술 장비 쪽으로도 15만 2천 명의 육상자위대를 압살하지. 게다가 한국은 400만 명의 예비군이 있어. 예비군을 잘 모르나 본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로 일반 병사들처럼 무기를 능숙하게 다스려서 준군대 조직이라고 보면 돼. 많은 사람들이 전쟁 잠재력이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말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집에서 게임만 하는 오타쿠들이 열혈남아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야. 지금의 한국군의 전체 실력이면 일본을 앞으로 10년 이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의 포탄이 확실히 무섭긴 무섭지. 만약 양국이 중국이나 미국, 북한 등 어떤 개입도 없이 전쟁이 발발한다면 나는 일본의 운명이 낙관적이지 못할 것 같아. 일본은 인도나 베트남, 북한이랑 전쟁이 벌어져도 버거울 것 같은데 지금 단계로는 확실히 한국이 일본을 칠 수 있지. 일본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이 이긴다고 봐. 일본이 한국에게 밀릴 것 같은데 과연 일본이 40km가 넘는 스시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 육군의 상륙을 막을 수 있을까? 다음은 중도파의 입장입니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이라 방대한 육군의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위대는 해상 대잠수함전이 주요 핵심이야. 육상자위대는 북해도를 통해 들어오는 구소련의 위협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봐. 누가 이기고 지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군대 지휘권은 아직도 미국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국의 지휘권이 타국에 있는 국가야. 한국과 일본이 처한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 육해공군 중 한국의 육군은 그야말로 최강 중의 최강이지. 한국은 반도국가로 주적이 북한이니 육군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해군과 공군은 큰 걱정이 없어도 돼. 왜냐하면 미군의 도움이 있으니 육군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한국의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 예를 들어줄게. 지상전의 꽃은 탱크인데 한국의 3세대 탱크의 보유량이 중국의 3세대 탱크보다 많다는 사실. 일본은 섬나라니까 당연히 해상전의 능력을 중시해. 따라서 육군의 능력치보다는 해상에 치중할 것이고, 미국의 7함대의 후원은 든든할 것으로 봐. 결국은 전쟁이 지상전으로 전개될지 해상전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전쟁의 결과는 다를 것으로 봐. 참 말하기 어렵네. 사람 수, 전투 의지, 훈련 수준으로 보면 한국이 우세한 것은 사실인데, 해군은 일본한테 밀릴 것이고 공군은 참 말하기 애매하고, 둘 다 용호상박이라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한국과 일본은 막상막하야. 특히 일본의 자위대를 예전의 자위대로 생각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각오가 있는가에 있어. 만약 일본 국민들이 그런 전쟁에 대한 각오가 있다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아. 형제들이 싸우는데 우세 열세가 어디 있어. 진짜 무서운 놈은 미국이라는 큰형님이지. 이건 마치 우리 옆집에 살면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랑 저 강 건너에서 살면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랑 누구 무기가 더 좋은지 비교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지? 직접 만나서 비교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일본 군사력은 한국보다 못한 것이 확실해. 하지만 한국도 미국의 손 아래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지. 둘 다 미국의 동생들이며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동방자들이지. 미국이 이 전쟁을 용인할 일이 없어. 이건 마치 친자와 수양아들 중에서 누가 더 강한지 비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자.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일본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니까. 전쟁의 결과는 미국이 누구에게 GPS와 통계 데이터를 줄 것이냐에 달렸지. 만약 양국에게 모두 안 준다면 양국의 전투기는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못 잡을 거야. 수치로 대비하면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봐. 하지만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북아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가이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왼손 오른손에 해당되는데 양국의 전쟁을 미국이 승인할까?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은 그 무기의 질과 양으로도 승부가 나지만 그 전쟁에 임하는 국민들의 임전정신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힘없어 보이는 청년, 배가 나온 동네 아저씨도 군복만 입으면 전성기 병장의 모습을 재현하는 분들이 한국의 예벽이 아닌가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